네, 반갑습니다. 인하대학교 로스쿨의 김은호 교수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 IP 산업에서의 활용 방안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추진 배경하고 지재권 관련해서 주요 논점, 주요 과제,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눠가지고 부처별 정책 제안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고요. 저희가 한 3번 미팅을 했는데 사실 정책 제안 이슈로 빼낼 만한 과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몇 개 대표로 뽑았는데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추진 배경입니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기술은 그 탈중앙화된 분산 원장으로 일컬어지는데요. 아마 기존의 그 7가지 기술이 이제 융합된 융합 기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2P 네트워크 기술, 암호화 기술, 보안 기술,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기술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해시 함수 같은 이런 복합 기술의 총결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그 특징이 투명성, 보안성, 익명성, 무결성, 비가역성 같은 이런 다양한 특징들이 여러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이제 활용을 활성화하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의 이제 사회경제적 그 함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블록체인 기술은 가치와 신뢰 기반의 우리 사회 변화를 초래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나 많은 신뢰 비용을 지불하는데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지불해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 신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게 바로 미들맨, 중개인 없이 바로 P2P로 바로 컨텐츠를 거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에서 문제되는 밸류에이션 갭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 갭 해소에도 유용하게 작용할 거다라는 관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 기술은 블록체인 시스템의 가치 측정이 이제 가능해서 가치 증대에 기여한 만큼 그 보상 시스템이 꼭 따르는 체제입니다. 그 보상 시스템이 주로 이제 코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IP를 이제 토큰화하고 디지털 자산화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에도 작용할 거라고 봐집니다. 이것이 다음 주제로 다 따로 발표하지만 그 NFT라고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자산을 지금 소유권을 증명하는 그 NFT가 블록체인 기술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널리 활용이 되고 있죠. 이 블록체인 기술의 메리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공유된 제3자 없이도 신뢰의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비즈니스 모델 특허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명하고 신속한 거래를 보장하고 익명성 보장과 보안상의 장점, 이것 때문에 블록체인이 또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ICO와 비교해서 사업 구상 단계부터 자금 조달이 가능한 IPO와 비교해서, 왜냐하면 그 화이트 페이퍼라고 이제 블록체인 기업들이 그 구상을 화이트 페이퍼에 담아서 발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얼마든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그 밖에 블록체인 생태계라든가 가버넌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보면 금융, 대기업,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이런 가버넌스 생태계 체제들이 이렇게 구축돼 가고 있고요. 금융만 보더라도 지금 1세대 핀테크
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미 활성화되고 있죠. 이것이 이제 블록체인 핀테크 시대로 새로운 지급 결제 수단이 이제 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요즘 보니까 디파이 시대가 도래될 거다. 이런 디파이 시대로 가게 되면 완전히 이제 크립토머니에 근거한 탈중앙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금융 시스템이 4차 핀테크의 방향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여러 분야, 특히 금융 분야를 비롯해서 여러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정부가 7대 분야의 블록체인 활용 영역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IP 분야는 지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IP 분야는 블록체인과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들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와이프 매거진이 블록체인과 IP로의 관계를 사이버 천국에서 맺어진 천생연분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IP의 어떤 설티피케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증거 창출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영역에서 8가지 영역에 어떤 IP가 블록체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도표에서 정리해 보면 대표적인 것이 블록체인 기술은 IP의 사용 증명, 다음 두 번째는 위조 방지와 집행의 효율성, 그다음에 창작의 증거 확보, 그다음에 IP 거래 활성화, 이런 4가지 영역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관계를 토대로 해서 와이프에서 보면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등록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기 위한 IP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거와 관련해서도 와이프 프루프라고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여러 블록체인 기술이 IP와 연관된 정책 활용이나 이런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여러 가지 문헌적 연구들이 있습니다만은, 국내 연구들을 간단하게 들여다보면 이거는 제가 발표했던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제도 간의 접점 이슈인데요. 이런 논문들을 비롯해서 그 밖에도 제가 리서치를 해봤더니만 이미 지식재산 내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한계를 다룬다든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든가,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특허법적 보호 이슈라든가 이런 법적 쟁점, 특허 거래 시스템이나 저작권 집중 관리 시스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건가, 이런 데 대한 상당한 연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 IP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이 돼서 잘 활용될 수 있는 총체적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셀렉팅해서 정책 제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 접목이 된 이제 BM의 유형들도 지금 음원 중심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가장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말고도 IP 유동화 증권화 모델이라든가 등록 인증을 통한 IP 관리 활용 모델이라든가 좀 다양한 모델들이 지금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책 제안은 이 산업재산권 영역과 저작권 영역으로 구분해서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재산권 영역에 블록체인 기반의 특허풀 구축, 특히 이 특허는 IT 기술, IT 분야와 이제 그 바이오 분야는 같은 특허라도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바이오 분야는 하나의 특허로 모든 제품을 100% 지배를 하기 때문에 강력한 특허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크지만, 이 휴대폰 같은 거는 몇 수백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IT 기술 쪽에
지금 특허보호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뭐 표준화와 또 뭐 표준 특허와 특허풀 뭐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특허풀 제도는 침해 소송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 이용 촉진시키는 친경쟁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동안에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거래 가격이나 뭐 다양한 기술 계량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이용 조건을 미리 지정을 해서 이것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참여자가 이러한 조건을 선택해서 특허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블록체인 기반 특허풀 플랫폼 구축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더 배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두 번째는 특허거래 및 라이선스 활성화를 위해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기술 이전 촉진법에 근거한 기술 이전 거래소가 실패로 마무리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권리자와 이용자가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권리 자체도 특허권이란 권리 전체를 거래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정권화해서 지분거래 방식을 통하게 되면 좀 더 거래도 활성화되고 자금 조달도 또 원활해질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투자처를 다양한다든가 이런 모태펀드를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IP거래 플랫폼 구축이 유용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실제 우리 기업에 IP 네트워크에 참여했던 기업의 샘플이 있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상표 사용 사실의 이제 증명 수단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표에서 사용이라는 의미는 권리 발생이나 권리 유지, 침해 판단의 전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상표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허청도 유사한 상표를 서치해서 인용 상표로 이제 거절을 하면서 이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를 근거로 해서 그 거절을 띄워야 되는데 이걸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띄웁니다. 그러면 결국 출원인이 그 위험 부담을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불사용 취소 심판을 스스로의 비용으로 들여서 해야 되고, 그 다 취소 심판이 승소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자기 상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이것들을 좀 더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제 이런 부담들을 더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 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물론 이것이 초기에는 자발적 등록 활용과 사용 증거를 인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런 그 블록체인 메인넷을 통해서 누구나 자기 상표의 사용 사실을 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것이 일정한 이걸 의무한다면, 이것이 나중에 일정한 기록 없이 3년이 경과했다면 취소심판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불사용 사실을 인용해 소멸을 한다든가 사실을 인증한다든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한 그런 과제고 단초만 제공하는 겁니다. 실제 호주 IPO의 사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품의 진본성 확인에 이제 주로 스마트 트레이드마크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상표 등록부와 연결을 시켜서 진정한 소유자임을 밝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더 발전시켜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EU도 블록체인 등록부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만
물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말타라는 EU 국가 중에서 말타라는 국가가 처음으로 블록체인으로 이제 IP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가 됐다라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안은 연구노트 작성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아시다시피 연구노트의 중요성은 발명의 사실 입증이라든가 기술 탈취, 기술 이전 거래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어서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연구노트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를 보면 어떤 보안상의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기로 그냥 작성되고 있다 보니까 전산화도 안 돼서 총괄적인 분석 파악도 어렵고 보관도 어렵고 해서 효율적 관리가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블록체인의 이제 그 보안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서 활용을 한다면 효율적인 연구노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 보니까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경우였습니다만은 레드윗이라는 기업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와서 이제 이 대표가 저희 그 협의회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보니까 아주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비즈니스가.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연구노트를 통해서 어떤 연구 과제를 이제 정리한다는 이런 증거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기업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어플라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록된 이제 그 연구노트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특히 가출원제도라는 게 있죠. 청구 보면 유예제도가 있어가지고 가출원제도에 근거한 임시명세서 작성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자체적으로 이런 기반을 만들기 어려운데 이 유용성을 확인하고 레드윗 플랫폼에 이제 가입을 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상이고 해서 이런 민간 업자들이 이제 잘 이렇게 커갈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애로사항을 물었더니 정부의 인정, 일반인들이, 이 기업들이 이게 과연 정부가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인가 하는데 좀 불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서비스 인정 시스템을 통해서 이거를 정부가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필요하겠고, 국가 정책적으로 볼 때는 이미 여러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들이 있죠. 이미 데이터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연구 데이터 플랫폼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관리 체계도 부재하고 연구 데이터의 공유나 활용이 여러 가지 보상 체계 부재라든가 등등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잘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블록체인 보안성, 안정성, 신뢰성이 뛰어난 그런 블록체인 기반을 기반으로 한 이런 연구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밖에도 우리 코로나 사태에 대비한 이런 이익 공유 메커니즘, 선후진국 간의 이제 기술 공유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이 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현관계상 저작권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이제 기존의 DRM 시스템, DRM은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상품화하려면 반드시 DRM 체제 하에서 거래될 수밖에 없는데, 이 DRM이 그동안 비용을 소비자로 전가한다든가 해킹의 위험성이라든가 불법 콘텐츠의 전파 경로 추적이 취약하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DRM의 단점들을 블록체인에 이제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해킹 염려 없이 안전하게 콘텐츠를 거래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길이 블록체인의 대안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소위 그 고화 저작물이라고 그래서 저작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저작물로 인해서 저작물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데, 이런 고화 저작물의 발생 자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이제 저작물을 등록하는 올리는 시스템이 정착화된다면 억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밖에 이런 합법적 이용 단계에서 법정 허락을 받은 후에 어떤 이용 전력들이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이것이 나중에 뭐 보상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든가 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잘 매칭해서 고화 저작물의 이용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하는 것, 이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봐지고, 그 다음에 NFT 아트 플랫폼 활성화와 저작권에 관한 이슈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아다시피 이제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일컫는 NFT가 지금 소유권 확인 증명 수단으로서 이렇게 널리 이렇게 발행돼서 유통되고 있죠. 지금 우리 그 캐피네스에 참여했던 문예협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NFT 거래소 12개에서도 보면 다양한 이런 NFT 토큰 거래가 주 목적이지만 다양한 물건들이 이제 NFT화돼서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저작권 처리를 제대로 하고 이렇게 발행 유통되고 있는가 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NFT 쪽에 아트 플랫폼이나 메타버스 내에서도 보면 디지털 자산들이 다 NFT를 통해서 발행되고 유통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초래할 이 저작권법상 쟁점 이슈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거래소 가이드라인과 창작자 가이드라인으로 구분해서 저렇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의해야 될 점은 일반인들이 저작권과, 이건 소유권 증명으로서 NFT가 활용되고 있는데 저작권과 소유권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을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단 발행된 NFT 상품 자산들이 실제 메타버스나 뭐 기타 디지털 아트 뭐 이런 경매를 통해 가지고 2차, 3차 이렇게 유통 거래되고 있는데, 이런 유통에 따른 이슈와 관련해서도 권리 소진이 적용되는지 여부라든가 하는 다양한 저작권법 이슈, 그리고 이 플랫폼 발행업자들의 이제 OSP 책임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연구 노트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 아이디어를 활성화해서 그 아이디어에 대한 원변 증명이라든가 상품화 플랫폼을 개발하는데도 블록체인 기술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 참여 기관들의 이제 발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행항공회상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 참여 업체가 이런 프로세스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원본 증명, 아이디어 원본 증명과 상품화 플랫폼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획과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지식자산 분야에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IP 양도나 라이센스 거래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고요. IP 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 등으로 활용을 위한 거래 빈도 증가도 이루어질 수 있고, 기타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라든가 스타트업 육성, 지적권 분쟁 예방과 분쟁 해결에도 활용될 수 있고, 디지털 콘텐츠 저작물의 유통 관리에도 용이하며 불법 저작물의 추적과 단속 효율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기반이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발전된 그런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IP를 관리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앞서 봤듯이 와이프도 다양한 그 표준화 플랫폼 개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아까 와이프 프루프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적극 참여하면서 리딩 케이스를 잘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뭐 주제 발표로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이 메타버스 안에 NFT 이것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인데 메타버스와 NFT는 저는 이 MZ 세대가 선택한 미래가 아닌가. 그러면 그쪽으로 미래의 방향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미래의 새로운 가치와 변화를 뒷받침하는 그 핵심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 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저는 발표를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으로 좀 더 나누어서 발표를 좀 구분해서 시간이 있으면 명확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렇게 뭐 혼합된 그런 발표를 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 블록체인 관련 분야를 민간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분야하고 또 공공 부분이 직접 이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을 해서 IP 관리와 심사 심판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잘 구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